대만 타이페이 여행 네 번째 이야기 필름하우스 스팟과 중산 카페 거리를 가다. 중산 카페 거리에 왔어요. 앞서 갔던 거리보다 인테리어가 조금 더 예쁜 가게들이 많았답니다. 브런치와 디저트를 파는 곳이 많았던 길이에요. 특이하게 입구에 안내하는 직원들이 탁자에 서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인들이 대만에 오면 자주 오는 멜란지 카페예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브런치류 음식이라 이곳엔 가지 않았어요. 이 길에는 이런 우동을 판매하던 곳도 있었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예쁜 샵도 있었어요. 대만에 오는 관광객들이 달리 치약을 많이 산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곳엔 한국 치약을 비롯하여 한국 화장품들이 많아 신기했답니다. 길을 거닐다 본 감각적이었던 카페. 이름마저도 독특했어요.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길가에 많았어요. 한국과 다르게 생긴 아파트였는데요. 구조가 예뻐 보였어요. 여기야. 어머, 예쁘다. 가려했던 스팟의 담자락이 나타났어요. 이 길 끝에서 왼쪽으로 코너를 돌면 스팟이 나와요. 필름하우스 스팟은 대만 독립영화를 비롯한 해외 예술영화들을 두루두루 상영하고 있는 대만의 시네마테크예요. 담장 주위로 우거진 고목들. 살짝 불었던 바람에 여름밤 특유의 나뭇잎 향이 코끝에 스쳤어요. 인근 지역을 안내하는 안내판도 볼 수 있었어요. 타이페이 필름하우스 스팟. 영화 보는 걸 즐겨해 대만 책에서 이 장소를 보고 꼭 오고 싶었던 곳이에요. 정문에 도착했어요. 흡사 대저택에 온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1926년에 지어진 건물로 옛 미국 대사관절을 개조하여 예술영화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되게 좋다. 이 영화관을 만든 이는 비정성식 카페 루미에르로 유명한 대만 감독 허우샤오시엔이에요. 마당의 정원을 지나 쭉 걸어가면 스팟이라 적힌 불빛을 볼 수 있어요. 감각적이었던 간판. 예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명소이면서 분위기 있는 야외 커피숍과 레스토랑 기념품과 희귀 영화 DVD를 살 수 있어 대만 관광의 추천 코스로 꼽히는 곳이에요. 필름하우스 제일 안쪽에 위치한 건물로 들어가 보았어요. 상영하고 있는 영화. 안쪽 건물엔 단관 상영관이 있었어요. 도착했던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영화 상영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요. 이곳엔 영화 엽서와 전단지 등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하면서 인디 영화관을 방문하는 경험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 미국 여행 때 링컨 센터의 필름 소사이어티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나라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행사 안내 등 홍보물들도 있었어요. 한켠에 전시된 영화 기념품들도 있었고요. 타이페이 필름하우스 스파 시네마에 대한 설명도 읽을 수 있었어요. 상영관을 뒤로 하고 중앙에 본관 건물을 구경하러 가요. 입구에 들어서면 2층으로 가는 계단에 영화 장면과 배우들의 흑백 사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술영화관 특색을 잘 나타내는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큰 화면으로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천장에 있었던 커다란 포스터 또한 인상 깊었답니다. 필름하우스 스팟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는 기계도 있었어요. 연혁, 현재 상영작과 상영 예정작 등의 정보도 볼 수 있었답니다. 카페 르미에르란 카페도 있었어요. 하오샤오시엔 감독의 영화와 같은 이름이에요. 문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디자인숍으로 갔답니다. 스팟 디자인숍. 예술가들의 디자인 상품을 파는 디자인숍이에요. 색색깔의 다양한 물품들. 디자인이 독특하고 예뻤던 우산과 가방들. 화장품도 있었고 직접 손으로 만든 에코백과 지갑들도 있었어요.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컵들. 벽에 붙인 채 진열된 예쁜 접시들. 아기자기한 감성들이 담긴 물품들. 캐릭터, 일러스트 제품들이 많았어요. 감독과 작품 사진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귀여운 열쇠고리와 마그넷. 생선 무늬의 양말도 있었어요. 특이한 디자인의 가방. 입체감 있게 보였지만 막상 만져보면 보이는 것과 달리 평면 가방이었어요. 착시감이 느껴졌던 디자인의 가방. 필름하우스 스팟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디자인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어 신기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대만을 담은 필름 사진. 대만 엽서들. 저는 필름 책갈피와 엽서들을 구입했어요. 이곳과 3일째 갔던 융캉제 디자인숍에서 대만 특유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감성을 듬뿍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곳은 DVD를 비롯하여 영화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디자인숍 바로 옆에 있었어요. 좋아하는 영화 쉐입 오브 워터 DVD도 있었고 콜 미 바이 네임, 문라이트 등 익히 본 영화들의 DVD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화들의 DVD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진열된 DVD를 훑어보는 중 이미 본 영화들이 눈에 띄면 반가웠답니다. 오래된 영화들도 있었어요. 영화들의 포스터 액자도 진열되어 있었답니다. 야외 테라스 카페인 카페 르미에르에 가고 싶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이곳에 온다면 조금 이른 시간에 와서 정원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낡은 건물에 식물 그림을 그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스팟 디자인숍에서 몇 가지 물품들을 사고 다시 길을 걸었답니다.
이 골목엔 디저트 카페, 편집숍과 옷가게, 미용실 살롱 등이 많았어요. 일반 주택가였던 골목에 편집숍 등으로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골목 아님에도 가게 앞에 나무들과 식물들이 많아 더 예뻐 보였던 길이에요.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해서 들어가 보았답니다. 마스킹 테이프 파는데? 디자인 문구류, 에코백, 소품, 주방용품과 옷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 저는 이곳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구입했어요. 디자인숍에서 나와 바로 본 아파트예요. 아이디어 좋다. 낡아 보이는 외관이었지만 창과 베란다 테두리 형태가 특이하고 멋지다 생각했어요. 집 앞 가득한 식물들이 싱그러운 느낌을 자아냈어요. 옷가게에 들러 구경도 했어요. 예쁜 원피스가 많았던 곳이에요. 원피스 하나 구입하고 다시 길을 나섰답니다. 이곳은 2층은 카페, 1층은 소품샵이 있던 곳이에요. 입구에 보다시피 잉어들이 있었어요. 다시금 느끼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대만 특유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 판매하는 물품에서도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스린 야시장에 갈 계획이었지만 오늘 하루 너무 많이 돌아다녀 다리가 무척 아파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토바이들이 많아 신기했어요. 대만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이 한국만큼이나 잘 되어 있어 좋았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늘 타이페이를 다니며 몰랐던 대만에 대해 조금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에요. 길을 물을 때 많은 분들이 친절히 답해 주었고 음식도 맛있었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대만 감성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저물었어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